너희들의 그 싸구려 사랑 내가 지옥으로 직송 배달해줄게. 배달비는 너희 인생 전부야. 영수가 제발. 안녕. 잘 가. 과거의 나 이영숙 고생 많았어. 새벽 4시 양재 화훼단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형광등 불빛 아래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고 상인들의 거친 외침이 차가운 공기를 가른다. 영숙은 낡은 패딩과 축축한 앞치마 차림으로 장미박스를 옮긴다. 한때 곱던 손은 이제 굳은 살과 가시 자국으로 뒤덮여 있다. 영숙은 시든 꽃잎을 떼어낸다. 오늘 3건만 더하면 이번 달 이자는 맞추겠지.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화면에 여보라고 뜬다. 영숙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진다. 응, 당신. 아직 운전 중이야? 조심해서 들어와. 내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전화 속 진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수가, 미안해. 오늘도 고생 많지? 조금만 참자. 곧 다 나아질 거야.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괜찮아. 우리 같이 버티는 거잖아. 빚 다 갚고 나면 여행도 가자. 전화를 끄는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남아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바쁜 하루였다. 정리할 시간이다. 영숙은 다시 가시투성이 장미줄기를 움켜쥔다. 같은 시각 청담동 펜트하우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킹사이즈 침대. 비단 시트 위에 미나가 누워있고 그 옆엔 진호가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와인을 마시고 있다. 미나가 진호의 가슴에 손가락을 그으며 진호 씨, 오늘도 그 여자한테 전화했어? 미역국 끓여놓을게 하면서. 진호가 피식 웃는다. 연기는 완벽하게 해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미나가 발끈한다. 언제까지 그 꽃배달부랑 부부 코스프레 할 거야? 나 지겨워 죽겠어. 진호는 미나의 입술에 키스한다. 조금만 더. 영숙이 명의로 대출 몇 건만 더 받으면 깨끗이 정리하고 너한테 올게. 미나가 유염하게 웃는다. 약속이야? 그럼 오늘 생일 선물로 그 다이아 목걸이 사줘야 해. 물론이지. 나의 여왕님이신데. 두 사람이 포옹하는 동안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영숙의 얼굴이 찍힌 결혼사진이 거꾸로 놓여 있다. 영숙이 퇴근하려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꽃집 사장이 급하게 영숙을 부른다. 강남 VIP 주문 들어왔어요. 50만 원짜리 대형 장미 바구니. 배달비 2배 줄 테니 지금 바로 가줄 수 있어요? 영숙은 피곤해 절은 눈을 비비며 반갑게 대답한다. 50만 원이요? 네, 갈게요. 그 돈이면 남편한테 보약도 지어주고. 꽃집 사장이 주소를 적어준다. 여기에요. 부자 동네죠. 영숙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대형 장미 꽃바구니를 받아든다. 눈부시게 화려하다. 영숙이 꽃향기를 맡는다. 진짜 예쁘다. 이 꽃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오토바이에 꽃바구니를 싣는 영숙의 얼굴에 순수한 미소가 가득하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영숙의 오토바이 소리가 경쾌하다. 뒤에 실린 거대한 장미 꽃바구니가 바람에 흔들린다. 영숙의 시선이 거리의 고급 아파트들을 훑는다. 창문 밖 불빛들이 그윽하다.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도 저런 곳에 살 수 있겠지. 진호 씨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랜드힐 아파트 로비 도착. 경비원이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어디 가시나요? 영숙이 움츠러든다. 꽃 배달 왔습니다. 60층 펜트하우스요. 경비가 인터폰으로 꽃 배달 확인을 한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에요. 영숙은 거대한 꽃바구니를 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올라 60층을 누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헝클어진 머리,
꽃물 든 앞치마가 초라하게 느껴진다. 60층 도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폭신한 카펫이 깔린 복도가 보인다. 영숙은 낡은 운동화에 묻은 흙이라도 묻힐까 조심스럽게 걷는다. 와,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60호 앞에 선 영숙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누른다. 띵동. 문이 열리자 영숙은 밝은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진다. 문 앞에는 실크 가운을 걸친 미나가 거만한 미소로 서 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김미나, 너 여기 살아? 이민 간다고 하더니. 미나가 느릿하게 승리자의 미소로 말한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영숙이 아니니?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미나가 영숙의 남루한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는다. 너 설마 꽃 배달하니? 아, 맞다. 너네 남편이 빚쟁이라며? 그래서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 그 순간 안쪽에서 샤워 가운을 걸친 진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걸어 나온다.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다. 진호가 미나를 향해 경쾌하게 말한다. 자기야, 꽃 배달 온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침묵. 영숙의 손에서 50만 원짜리 장미 꽃바구니가 미끄러져 떨어진다. 복도에 장미 꽃잎들이 흩어진다. 진호의 시선이 현관에 선 영숙과 마주친다. 순간 진호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난다. 붉은 와인이 흰 대리석 바닥에 퍼진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진호, 씨, 당신이 왜 여기? 진호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한다. 영수가. 이건. 미나가 진호의 팔을 감싸며 도발적으로 말한다. 뭘 설명해? 보면 모르나? 우린 사귀는 사이야. 아니, 이제 곧 결혼할 거고. 영숙이 비틀거린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진호 씨, 오늘 아침에 당신 나한테 전화해서. 진호가 회피하는 눈빛으로 말한다. 영수가 지금 설명할게. 일단 밖으로 나가자. 미나가 차갑게 웃는다. 설명은 무슨. 영수가 있잖아. 우리 둘은 벌써 2년째야. 내가 새벽마다 꽃 배달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진호는 여기서 나랑 와인 마시고 있었어. 영숙이 떨리는 몸을 지탱하려 문고리를 잡는다. 이 와중에 미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유독 눈에 거슬린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킨다. 저거. 미나가 목걸이를 쓰다듬는다. 아, 이거 2천만 원. 진호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줬어. 센스 있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영숙이 비틀거리며 두 사람을 밀치고 거실로 들어선다. 대형 TV, 명품 소파,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영숙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 포장 용기들이 널려 있다. 영숙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는다. 나는 당신 빚 갚으려고. 손톱 밑에 가시 박히면서 매일. 진호가 다가온다. 영숙아, 진정해. 내 말 좀. 영숙이 뒤로 물러서며 비명처럼 소리를 지른다. 손대지 마. 더러워. 미나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꼰다. 영숙아, 솔직히 말할게. 진호는 애초에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편했던 거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나한테 명품 사주고 너 명의로 대출받아서 여기 월세도 내고. 영숙이 충격에 휘청거린다. 뭐라고? 대출? 미나가 옆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영숙에게 던진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여기다 있어. 내 인감으로 받은 대출. 총 5천만 원.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던데? 고생 많았어, 영숙아. 영숙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집어든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고 보니 몇 달 전 그날이 떠오른다. 진호가 내 손을 잡으며 수가 사업자 등록할 때 서류 좀 써야 해. 여기에 도장만 찍어줘. 영숙이 의심 없이 묻는다. 무슨 서류인데? 진호가 다정하게 말한다. 나중에 우리 가게 차릴 때 필요한 거야. 내 명의로 해두면 세금 혜택도 있대. 영숙은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가게 생기면 이름 뭘로 할까? 진호가 내 이마에 키스를 하고는 영숙이네 꽃집. 어때? 영숙은 행복한 표정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영숙은 서류를 움켜쥔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온몸이 떨린다. 영숙이 흐느낀다. 나는 당신이 힘들어하는 줄 알고 내가 더 일해서 빚 갚으려고. 진호가 고개를 돌리며 비겁하게 말한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나가 일어서서 영숙 앞으로 걸어온다. 영숙아, 이제 알았으면 됐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 그럼 우리도 편하고 너도 자유로워지잖아. 영숙이 고개를 들어 미나를 노려본다. 너 예전에도 그랬지. 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던 선배. 내가 빼앗아갔잖아. 미나가 비웃는다. 아, 그거 기억도 안 나는데. 너한테서 뭔가 빼앗는 게 그땐 재밌었거든. 지금도 그래. 영숙은 바닥에 흩어진 장미 한 가지를 집어든다. 가시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난다. 영숙이 피 묻은 손가락을 보며 차갑게 말한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 미나가 코웃음을 친다. 그래서 뭐? 영숙이 천천히 일어선다. 화려한 꽃일수록 가시가 더 날카로워. 그걸 이제 알려줄게. 영숙은 바닥에 널린 장미 꽃바구니를 발로 차버리고 현관으로 향한다. 진호가 따라온다. 영숙아, 잠깐만. 영숙은 진호의 손을 뿌리치고 육중한 문을 열어젖힌다. 영숙은 문 밖으로 뛰쳐나온다. 뒤에서 진호가 쫓아오지만 영숙은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달려나간다. 계단을 내려가는 영숙의 귓가에 미나의 비웃음이 환청처럼 울려 퍼진다. 너한테서 뭔가 빼앗는 게 재밌었거든. 영숙은 60층에서 1층까지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간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저 위에 저 지옥 같은 곳에서 멀리 도망쳐야 한다. 마침내 1층 출구문을 박차고 나온 순간 싸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영숙은 빗속으로 몸을 던진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지만 심장 부근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작업복, 꽃가루와 흙이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영숙은 길거리에 주저앉는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비명을 지르며 영숙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지도 못한 채 처절하게 오열한다. 길가에 세워둔 낡은 배달 오토바이가 보인다. 저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새벽마다 잠을 설치며 꽃을 날랐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어 지나간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한다. 진호가 보낸 메시지다. 여보, 나 지금 대리운전 중이라 좀 늦을 것 같아. 비 오니까 문 잘 잠그고 자. 사랑해. 30분 전에 보낸 지독하게도 다정한 거짓말. 영숙은 빗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다. 영숙의 눈빛은 비에 젖은 장미 가시처럼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한다.
그가 사연 있는 빚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던 그 돈들. 자신이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오토바이를 몰며 한 푼 두 푼 모아 갚아준 그 빚이 실은 미나의 실크 가운과 그 여자의 손목에 감긴 번쩍이는 금팔찌, 그리고 두 사람이 비웃듯 나눠 마신 고가의 샴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든다. 사랑해. 내가 감히 그 입으로 사랑을 말해? 으아악. 2년 전 진호가 무릎을 꿇고 온다. 수가 미안해. 내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전세금이랑 8천만 원이. 영숙이 놀란다. 8천만 원? 그럼 우리 집은? 진호가 얼굴을 가린다. 날아갔어. 다 날아갔어. 내가 죽을래. 영숙이 진호를 끌어안는다. 안 돼. 우리 같이 갚으면 돼. 내가 일 더 할게. 꽃배달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진호가 영숙의 손을 잡는다. 수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 내 속도 쓰렸지만 당신 무너질까봐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어 보였는데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 보증? 친구? 그딴 거 없었어. 영숙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진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온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영숙을 비춘다. 차가 영숙 옆에 멈춘다. 창문이 내려가고 택시 기사가 고개를 내민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이 빗속에서 왜 이러고 계세요?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낀다. 일단 타세요. 위험해요. 택시 기사가 차문을 열고 나와 영숙의 몸을 일으켜 택시에 태운다. 택시 기사가 영숙에게 수건을 건넨다. 영숙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만 눈물이 계속 흐른다. 택시 기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말하면 좀 나아질지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제 친구랑 2년 동안.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쉰다. 아이고. 영숙이 울먹인다. 그것도 제 명의로 돈을 빌려서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주고 저는 그 빚 갚으려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영숙의 거친 손을 본다. 그 남자 사람도 아니네요. 영숙이 고개를 떨군다. 전 바보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택시 기사가 무겁게 말한다. 아줌마, 저도 15년 전에 똑같은 일 당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든다. 제 마누라가 제 동생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밤낮으로 택시 몰았는데 그 둘은 제 돈으로 호텔 다니고. 영숙이 숨을 죽인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택시 기사가 쓴웃음을 짓는다. 처음엔 아줌마처럼 울었죠. 죽고 싶었어요. 근데요. 택시 기사는 신호대기로 차를 멈추고 백미러로 영숙을 본다. 울면 뭐해요? 저 쓰레기들은 더 신나서 웃는데. 차라리 똑같이 갚아줘야죠. 영숙이 눈물을 닦는다. 갚아준다는 게 무슨. 택시 기사가 차갑게 말한다. 저는 증거 모았어요. 사진, 녹음, 통장 내역. 다 모아서 법정에 넘겼죠. 그 둘 지금 생활 완전히 망가졌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쥔다. 아줌마도 그래야 해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증거 모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찔러요. 택시가 낡은 빌라 앞에 선다. 힘내세요, 아줌마. 올 시간에 복수 준비하는 게 나아요. 영숙이 택시비를 낸다.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가 돈을 돌려준다. 이건 됐어요. 대신 꼭 이기세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져서는 안 돼요.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택시에서 내린다.
택시가 떠난다. 영숙이 비에 젖은 채로 집 앞에 선다. 영숙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다. 텅 빈 집. 어둡고 차갑다. 거실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본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진호. 영숙은 사진을 노려본다. 20년. 20년을 속였구나. 영숙은 사진을 벽에서 떼어낸다. 그리고 액자를 던져버린다. 와장창.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영숙은 파편 사이에서 사진만 꺼내든다. 가위로 사진 속 진호의 얼굴을 오려낸다. 오려진 진호의 얼굴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영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낸다. 표지에 영숙이의 시집이라고 적혀 있다. 고등학교 시절 쓰던 것이다. 노트를 펼친다. 순수했던 시절의 시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마지막 페이지. 빈 공간. 영숙은 펜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한다. 장미는 시들어도 가시는 남는다. 화려한 꽃잎 사이 숨겨진 날카로움. 이제 내가 찔릴 차례. 영숙이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눈물이 아닌 차가운 결심이 눈가에 서린다.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린다. 영숙이 잠에서 깬다.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다. 거울을 본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다. 영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부터 시작이야. 증거를 모으는 거야. 영숙은 평소처럼 꽃시장에 도착한다. 꽃집 사장이 놀란다. 영숙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청담동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영숙이 침착하게 말한다. 죄송해요, 사장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배달비 제가 물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쉬지 그래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요. 일해야 해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영숙은 장미 박스를 들어 올린다. 가시에 손이 찔리지만 가슴속 상처가 더 아프다. 피 한 방울이 붉은 장미 꽃잎 위에 떨어진다. 가시는 찌를수록 깊이 박힌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다.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다. 영숙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 놓는다.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날들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진호가 들어온다. 여보, 나왔어. 영숙은 손에 든 국자를 꽉 움켜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진호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풀고 가방을 소파에 던진다. 진호가 영숙에게 다가온다. 오늘도 고생 많았지? 고생했어. 진호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그 순간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미나를 안았던 그 손, 거짓말을 쏟아내던 저 입술. 영숙은 가까스로 미소 짓는다. 응, 저녁 차렸어. 씻고 와. 진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욕실로 향한다. 영숙은 진호가 사라지자 벽에 기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진호와 영숙이 마주 앉아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진호가 숟가락을 든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팀장이 얼마나 갈구는지. 영숙은 밥을 입에 넣지만 씹을 수가 없다. 모래를 씹는 것 같다. 진호는 위기 상황을 피하려 계속 말을 한다. 근데 내년엔 승진할 것 같아. 그럼 월급도 오르고 우리 빚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영숙의 귓가에는 미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린다. 우린 벌써 2년째야. 내가 새벽마다 꽃 배달하는 동안 진호는 여기서 나랑 와인 마시고 있었어.
영숙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래. 진호가 생선을 발라 영숙의 밥 위에 올려준다. 많이 먹어. 요즘 너무 고생하잖아. 영숙은 생선을 바라본다. 저 가증스러운 입으로 미나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을 것이다. 수가, 왜 그래? 영숙이 고개 들어 진호를 본다. 당신, 요즘 회사 일 많아? 진호가 당황하지 않고 말한다. 응, 야근도 많고. 왜? 영숙이 차분하게 묻는다. 밤에 나갈 때 어디 가는 거야? 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진호가 애써 태연하게 말한다. 대리운전이라니까.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왜 갑자기? 영숙이 눈을 똑바로 본다. 아니, 그냥. 영숙의 손이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당장 저 뜨거운 찌개를 저 거짓말쟁이 얼굴에 끼얹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꾹 참는다. 진호는 연신 밥을 먹으며 말한다. 참, 내일 회식 있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영숙이 기계적으로 말한다. 응, 알았어. 미안해, 수가. 그치만 희망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야. 영숙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인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잔인한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힌다. 진호가 먼저 잠든 후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옆에서 코 고는 진호는 평화로운 얼굴이다.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진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아이러니하게도 바보 같은 남자. 메시지를 연다. 자기로 저장된 번호를 터치한다. 미나의 문자가 보인다. 내일 저녁 펜트하우스로 와. 보고 싶어. 진호의 답장. 그래, 자기야. 영숙한테는 회식이라고 할게. 영숙은 화면을 캡처한다.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는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 손에는 낮에 촬영한 증거 사진들이 든 휴대폰을 들고 있다. 영숙이 차갑게 웃는다. 회식이라고? 좋아. 가봐, 진호 씨. 실컷 가봐. 영숙은 휴대폰 메모장을 연다. 복수 계획이라는 제목. 1. 증거 수집 완료. 2. 미나 접촉. 3. 결정적 한방. 영숙이 혼자 중얼거린다. 비명은 순간이지만 복수는 칼날이야. 너희들 각오해. 어둠 속에서 영숙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난다. 다음 날 오후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보이는 고급 카페. 미나가 먼저 와 앉아 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선글라스.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여전히 낡은 점퍼와 작업복 바지 차림이다. 카페 손님들의 시선이 영숙에게 쏠린다.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 영숙이 미나 앞에 앉는다. 미나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비웃는다. 어머, 영숙아. 와줄 줄 몰랐네. 여기 커피 한 잔에 15,000원인데. 영숙이 침착하게 묻는다. 무슨 일로 부른 거야? 미나가 커피를 홀짝인다. 할 얘기가 있어서. 내가 어차피 알 권리도 있고. 미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영숙아, 솔직히 말할게. 이혼해줘. 영숙이 무표정하게 말한다. 뭐? 진호랑 나는 진심이야. 사랑하고 있어. 근데 내가 중간에서 비켜주질 않으니까 진호가 너무 답답해하더라. 영숙이 작게 웃는다. 답답하다고? 내가? 미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진호 말로는 너랑 사는 게 감옥 같대. 매일 우울한 얼굴로 돈 타령, 빚 타령. 숨이 막힌대. 영숙의 주먹이 떨린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영숙이 단짝 미나에게 말한다. 미나야, 나
3학년 김 선배 좋아해. 오늘 고백할 거야. 미나의 눈빛이 변한다. 진짜? 김 선배? 괜찮은데. 며칠 후, 영숙은 멀리서 김 선배와 미나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본다. 미나는 영숙을 보며 도발적으로 웃는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그땐 그랬지. 하지만 오늘은 그때의 영숙이 아니다. 영숙이 차갑게 말한다. 미나야, 너 예전에도 그랬지. 내가 좋아하는 거 뺏는 게 재밌었잖아. 미나가 어깨를 으쓱한다. 아, 그때는 장난이었어. 근데 지금은 달라. 진호는 진짜 사랑이거든. 사랑? 내 명의로 받은 대출로. 산 명품 차고하는 구질구질한 사랑?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너 뭘 알아? 영숙이 미소 짓는다. 다 알아. 진호가 내 이름으로 받은 돈, 내 목에 걸린 목걸이, 내 손목의 시계. 전부 내 빚이야. 미나가 발끈한다. 그게 뭐 어때서? 진호는 나한테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너처럼 초라한 여자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영숙이 일어선다. 그래, 맞아. 내가 뺏은 게 보석 같았을 거야. 반짝반짝 빛나는. 당연하지. 영숙이 가방을 매며 낮게 말한다. 근데 어쩌지? 이번엔 내가 뺏은 게 보석이 아니라 오물이라는 걸 곧 알게 될 텐데.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미나가 소리친다. 영숙아, 이혼 안 해주면 진호가 직접 할 거야. 너 같은 늙은 여자 필요 없대. 영숙은 천천히 돌아서며 서늘한 미소를 짓는다. 미나야, 장미는 화려하지만 가시가 있어. 내가 그 가시야. 곧 너희 둘 심장에 박힐 거야. 영숙은 문을 박차고 나간다. 미나는 남겨진 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든다. 카페에서 나온 영숙이 골목을 찾아 들어선다. 비로소 표정이 무너진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낀다. 늙은 여자. 필요 없는 여자라고. 하지만 금세 눈물을 닦는다. 주먹을 쥔다. 영숙이 다시 냉정해진다. 아니야. 이제 울지 않아. 이제 찌를 거야.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연다. 복수계획 2단계, 결정적 한방 준비를 되새긴다. 꽃시장 오후, 영숙은 꽃집 사장에게 다가간다.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에 청담동 쪽 꽃 주문 있으면 제가 배달할게요. 왜? 거기 뭔데? 영숙이 단호하게 말한다. 제가 꼭 가야 할 곳이에요. 꽃집 사장은 영숙의 단단해진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영숙이 장미 가시를 정리하는 모습에 결연함이 보인다. 토요일, 영숙은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누빈다. 뒤에는 꽃바구니를 싣고, 하지만 눈빛은 배달이 아닌 감시에 집중되어 있다. 미나의 펜트하우스 앞을 지나간다. 주차장에 진호의 차가 보인다. 영숙은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촬영한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 한 방에 끝낼 거야. 꽃시장 휴게실. 영숙은 동료 배달 기사와 마주 앉아 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김 기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영숙 씨? 혹시 청담동 그랜드힐 아파트 근처 지나갈 때 검은색 제네시스 있으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차량 번호는 이거예요. 김 기사가 받아들며 의아해한다. 이게 무슨... 영숙이 고개를 숙인다. 제 남편 차예요. 바람 피는 것 같아서 증거가 필요해요. 김 기사가 안쓰럽다는 듯이 말한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자주 가니까 사진 찍어드릴게요. 감사해요, 김 기사님. 그날 밤 영숙은 진호가 잠든 것을 확인 후 영숙은 서재 서랍을 연다. 손전등으로 비추며 숨겨진 서류를 찾는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서랍 맨 아래 두꺼운 파일 발견. 펼쳐본다. 제2금융권 대출 계약서. 채무자 이영숙. 대출 금액 5천만 원. 영숙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침착하게 전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 다른 서류들도 꺼낸다. 명품 영수증들이 잔뜩 나온다. 에르메스 버킨백 2,800만 원. 까르띠에 시계 1,200만 원. 샤넬 목걸이 2천만 원. 영숙이 이를 악문다. 내 빚으로, 내 이름으로. 모두 촬영 후 원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는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미나가 자주 가는 명품 매장 앞에서 기다린다. 잠시 후 미나가 쇼핑백을 들고 나온다. 진호와 함께 두 사람이 웃으며 걷는다. 진호가 미나의 허리를 감싼다. 영숙은 숨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다. 아주 행복해 보이네. 조금만 더 즐겨봐. 꽃집 사장님의 전화가 울린다. 영숙 씨, 이번 주 토요일 펜트하우스 주문 들어왔어요. 생일 파티래요. 대형 장미 꽃바구니. 영숙의 눈빛이 빛난다. 제가 할게요. 진짜요? 배달비 30만 원인데. 영숙이 단호하게 말한다. 네, 제가 꼭 가야 해요. 영숙의 집. 영숙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화면에는 수집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다. 폴더명 증거자료. 사진 127장. 동영상 15개. 문자 캡처 89장. 대출 서류 4본. 명품 영수증 4본. 영숙이 마우스를 움직여 새 폴더를 만든다. 폴더명 디데이. 영숙이 차갑게 미소 짓는다. 토요일. 내 생일 파티. 평생 잊지 못할 선물 줄게, 미나야. 며칠 후 꽃시장. 김 기사가 영숙에게 다가온다. 손에 USB 메모리를 들고. 영숙 씨, 여기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 찍은 사진들. 영숙이 USB를 받아든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 씨, 힘내세요. 그 나쁜 놈한테 꼭 벌 받게 하세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꼭 그럴 겁니다. 영숙의 집. 영숙은 USB 파일을 연다. 진호의 차가 펜트하우스를 드나드는 사진들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다. 완벽해. 이제 끝이야. 프린터로 주요 사진들을 출력한다. 장미 꽃잎 모양으로 사진들을 배열한다. 영숙이 실을 읊듯 말한다. 꽃은 꺾으면 시들지만 가시는 찌를수록 깊이 박힌다. 드디어 디데이. 더 일찍 시장으로 나온다.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붉은 장미 백송이. 그 사이사이에 흰 봉투를 깊숙이 숨긴다. 영숙이 꽃을 다듬는다. 가장 화려한 꽃에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는 거야. 꽃바구니를 오토바이에 싣는다. 영숙이 거울로 자신을 본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준비됐어. 오토바이 시동을 건다. 운명의 파티장을 향해 출발한다. 강남의 한 프라이빗 파티룸.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 음식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미나가 중앙에 서 있다. 진홍색 드레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숙의 빚으로 산 그것. 진호가 미나의 허리를 감싸고 있다. 완벽한 커플처럼. 하객이 축배를 든다. 미나 씨 생일 축하해요. 진호 씨도 정말 멋진 남자시네요. 미나가 교태를 부린다. 고마워요. 우리 곧 결혼할 거예요. 진호는 미나의 이마에 키스한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티룸을 가득 채운다. 파티룸 입구 같은 시각. 무거운 문이 열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한다. 그곳에 영숙이 서 있다. 평소의 작업복이 아닌 짙은 네이비색 우아한 드레스. 정갈하게 올린 머리. 화장한 얼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다. 파티룸 안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인다.
진호가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한다. 영숙?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너, 여기 왜? 영숙의 손에는 거대한 붉은 장미 꽃바구니가 들려있다. 하객 중 누군가 속삭인다. 저분 누구야? 미나 씨 친구인가 봐. 꽃 들고 왔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준다. 영숙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사형 집행인의 걸음처럼. 영숙이 미나 앞에 선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미나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안 나가? 영숙이 환하게 웃는다. 생일 축하해, 미나야. 선물 가져왔어. 영숙은 마이크를 집어든다. 진호가 다급히 다가온다. 영숙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숙은 진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친다. 영숙이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한다. 여러분, 특별한 배달을 왔습니다. 여기에 향기보다 훨씬 더 진한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미나가 소리친다.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일이야? 저 여자 누구야? 진호가 영숙을 끌어내리려 다가온다. 진호가 속삭인다. 영숙아, 제발. 이러지 마. 영숙이 진호를 똑바로 쳐다본다. 제발, 당신이 나한테 그 말할 자격 있어? 영숙은 꽃다발 속 깊숙이 숨겨둔 흰 봉투를 꺼내든다. 파티장에 정적이 흐른다. 미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진다. 영숙이 냉소 가득한 미소를 짓는다. 이제 진짜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안 돼, 영수가 제발! 미나가 영숙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숙은 꽃다발을 거꾸로 들어 바닥에 털어버린다. 싸. 붉은 장미꽃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 수많은 사진들. 진호와 미나의 포옹 장면. 펜트하우스를 드나드는 진호의 차. 미나의 명품 쇼핑 영수증과 서류들. 영숙명의 대출 계약서. 위조된 인감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종이들이 눈처럼 파티장 바닥에 흩뿌려진다. 하객들이 사진을 집어든다. 어머, 이게 뭐야? 이 남자, 저 여자 남편 아니야? 대출 서류, 사문서 위조? 미나 씨가 불륜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미나가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친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만든 거야. 미나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줍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릎을 꿇는다. 진호가 창백한 얼굴로 말한다. 수가, 이러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영숙이 마이크에 대고 말한다. 진호 씨, 당신이 나 몰래 내 명의로 빌린 5천만 원. 그 돈으로 미나 목에 건 저 다이아 목걸이 샀죠? 모든 시선이 미나의 목걸이로 향한다. 영숙이 계속 말한다. 2천만 원짜리래요. 참 잘 어울리죠? 근데 어쩌죠? 경찰서에선 그렇게 안 봐줄 텐데. 영숙은 단상에서 내려와 진호 앞에 선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진호의 뺨을 때린다. 이건 아니야. 파티룸에 울려 퍼지는 소리. 진호가 휘청한다. 영숙이 말한다. 20년을 당신만을 믿고 살았어. 다시 한번 진호의 따귀를 짝. 내 손이 찔리고 갈라지며 굳은 살이 박히도록 꽃을 자르고 날랐어. 당신 빚 갚으려고.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본다. 바닥에는 증거 사진들과 서류들이 흩어져 있다. 하객들이 사진을 집어들고 수군거린다. 미나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사진들을 필사적으로 주워 모으고 있다. 드레스가 구겨지고 머리가 흐트러졌다. 진호는 뺨을 감싸고 서 있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영숙은 단상 위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본다. 영숙이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한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남자는 제 남편입니다. 20년 동안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진다. 저 여자 김미나는 제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훔쳐간 도둑입니다. 미나가 소리친다. 닥쳐. 넌 진호를 사랑한 적도 없잖아. 그냥 집착한 거야. 영숙이 냉소를 띈다. 집착? 내가 새벽 4시에 꽃을 나르고 밤 11시에 설거지할 때 너희 둘은 와인 마시며 즐겨댔지. 영숙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낸다. 파티룸 스크린에 연결한다. 대형 스크린에 사진들이 넘어간다. 슬라이드 1. 진호의 차가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 날짜 매일 저녁 9시. 슬라이드 2. 진호와 미나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 슬라이드 3. 미나가 받은 명품들, 가방, 시계, 목걸이. 슬라이드 4. 영숙명의 대출 계약서들. 하객 중 한 명이 말한다. 저게 다 부인 몰래? 사문서 위조잖아. 범죄야. 진호가 다급히 앞으로 나온다. 영수가 오해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미나가 계속. 영숙이 진호를 향해 말한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인감을 훔쳐서 5천만 원 빌린 게 어쩔 수 없었어? 그건 사업 자금이. 영숙이 태블릿을 들어 보인다. 사업 자금? 여기 명품 영수증이 20장이야. 총액 8천만 원. 이게 사업이야? 진호는 말문이 막힌다. 미나가 일어서며 히스테리를 부린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진호를 제대로 못 잡아서, 내가 못나서 진호가 나한테 온 거야. 영숙이 한 걸음 다가선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난 못났어. 가난하고 손은 거칠고 예쁘지도 않아. 미나가 승리한 듯 웃으려 한다. 영숙이 쐐기를 박듯 말한다. 근데 너도 알아? 쓰레기를 주워가는 건 청소부가 아니라 팔이야. 뭐라고? 가져가, 미나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남편, 내 불행, 다 가져가. 영숙은 미나의 손에 진호의 사진을 쥐어준다. 근데 이건 알아도 쓰레기를 훔쳤으면 쓰레기통에서 사는 게 순리야. 미나가 비틀거리며 말한다. 너. 영숙이 최후의 일격을 날린다. 너희들의 그 싸구려 사랑 내가 지옥으로 직송 배달해줄게. 배달비는 너희 인생 전부야. 영수가 제발. 영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낸다. 진호 씨, 그리고 미나 씨. 내일 아침 9시에 경찰서에서 만나요. 진호가 창백해진다. 경찰서라고? 영수가 제발. 영숙이 서류를 진호에게 던진다.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장이에요. 변호사랑 미리 상담했어요. 당신 최소 3년은 교도소 갈 거예요. 하객이 미나를 노려본다. 세상에. 미나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 하객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나 먼저 갈게. 이런 자리 있을 수 없어.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다. 미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미나가 진호에게 매달린다. 진호 씨, 뭐라고 좀 해봐. 이게 다 저 여자 거짓말이라고. 진호가 미나를 밀쳐낸다. 비켜. 다 내 탓이야. 내가 계속 조르지만 않았어도. 미나가 비명을 지른다. 내 탓? 명품 사준 게 누군데? 두 사람이 서로 비난하며 싸운다. 영숙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본다. 영숙은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바닥에 흩어진 장미 꽃잎을 밟으며 천천히 출구로 향한다. 진호가 뒤에서 외친다. 영숙아,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영숙은 멈추지 않는다. 돌아보지도 않는다.
영숙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 뒤를 돌아본다. 아수라장이 된 파티룸. 바닥에 주저앉은 미나. 무너진 진호. 영숙이 조용히 자신에게 말한다. 잘 가, 나의 지난 20년. 영숙이 문을 열고 나간다. 문이 닫히며 비명과 울음소리가 차단된다. 복도는 고요하다. 영숙은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숨을 들이마신다. 3개월 후 법원 앞. 영숙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걷는다. 변호사가 서류를 본다. 축하드립니다. 이영숙 씨. 이혼 판결과 동시에 위자료 3억과 재산분할 1억 2천이 인정됐습니다. 영숙이 담담하게 묻는다. 진호 씨는요? 사문서 위조와 횡령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됐습니다. 항소 포기했고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기쁨도 슬픔도 없는 표정. 영숙이 법원을 나서자 계단 아래에서 미나가 기다리고 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라한 옷차림. 명품은 어디에도 없다. 미나가 다가온다. 영숙아. 영숙이 멈춰선다. 뭐야?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영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고소 취하해줘, 제발. 미안해. 진심이야. 내가 미쳤었어. 영숙이 무표정하게 말한다. 그래서 나 펜트하우스 압류당했어. 친구들도 다 등 돌렸고 직장에서도 잘렸어. 미나가 무릎을 꿇는다.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도 경찰 조사받고 있어. 공범으로. 영숙은 미나를 내려다본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 이제는 바닥에 무릎 꿇은 모습. 영숙이 차갑게 말한다. 미나야, 기억나? 고등학교 때 내가 내 첫사랑 뺏고 나서 한 말. 미나가 고개를 숙인다. 영숙아, 내가 약해서 뺏긴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 미나가 울먹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이 말한다.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내가 약해서 무너진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미나가 매달린다. 영숙아, 우리 한때 친구였잖아. 영숙이 미나의 손을 떼어낸다. 친구가 친구한테 그런 짓 해?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미나에게 던진다. 여기 100만 원 있어. 마지막이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숙아. 영숙이 돌아선다. 잘 살아, 미나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진호랑. 교도소 면회나 열심히 다녀. 영숙은 계단을 내려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영숙은 햇살 가득한 거리를 걷는다.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꽃집 사장님이 뜬다. 네, 사장님. 영숙 씨, 오늘부터 안 나온다며? 정말? 네. 이제 제 인생 살려고요. 그래. 고생 많았어. 행복하게 살아.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영숙은 조용한 카페를 찾아 들어간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친다. 시 공모전 안내. 영숙은 오래된 시 노트를 꺼낸다. 여고 시절 때부터 쓰던 것이다. 첫 페이지를 넘긴다. 장미의 가시. 화려한 꽃잎 사이 숨겨진 날카로움. 찔리고 피 흘리며 그럼에도 피어나는 것. 가시는 사라지지 않는다. 꽃이 지고 난 뒤에도 단단하게 남아 다시 올 봄을 기다린다. 영숙은 펜을 들어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한다. 며칠 후 작지만 깔끔한 원룸.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온다. 영숙은 짐을 정리하고 있다. 낡은 작업복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다. 대신 책장에 시집들을 꽂는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시노트. 영숙이 혼잣말을 한다. 꽃을 배달하는 삶은 끝났어.
이제 내 이야기를 쓸 시간이야. 여유로운 오후, 영숙이 카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신다. 테이블 위에는 여행 책자들이 펼쳐져 있다. 제주도, 강릉, 부산. 어디부터 갈까? 휴대폰 알림. 메일이 도착했다. 시 공모전 1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영숙의 눈이 커진다. 울컥한다. 나 붙었어?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다. 석양이 영숙의 방을 비춘다. 창틀에 놓인 작은 화분. 이름 없는 들꽃 한 송이가 소박하게 피어 있다. 영숙이 혼잣말을 한다. 이제야 내 향기가 나네.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뒤에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 더 이상 굽지 않은 어깨.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 6개월 후 새로운 봄이다. 영숙은 기차 창가에 앉아 있다. 작은 배낭 하나가 전부.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가고 점점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는 내 향기를 찾아 떠난다. 바닷가 마을 어느 간이요? 기차에서 내린다. 맑은 공기, 갈매기 울음소리. 작은 마을.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는다. 영숙은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걷는다.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하염없이 걷는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길가에 이름 없는 들꽃들이 피어 있다. 영숙이 멈춰서서 들꽃 한 송이를 바라본다. 아무도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나는 들꽃들. 들꽃의 얼굴을 파묻는다. 꽃내음. 그래, 이 향기지. 화려한 장미 향기가 아니야. 그냥 흙과 햇살, 바람 냄새. 시의 정원이라는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영숙의 발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한다. 작은 카페. 문을 연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작은 공간. 벽에는 시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다. 테이블마다 꽃차 메뉴판. 카페 주인 여성이 따뜻하게 말한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여기 정말 좋네요. 감사해요. 저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손님도 그런 분이세요?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영숙이 따뜻한 꽃차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바다가 보인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낸다. 새 시집 출간 계약서, 출판사 계약서, 시집 제목 장미의 가시, 저자 이영숙. 영숙은 계약서를 쓰다듬는다. 가시는 아팠지만 그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영숙은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한다. 두 번째 봄. 나는 오래도록 겨울이었다. 차갑고 얼어붙은. 그러나 이제 봄은 다시 온다. 가시에 찔린 손으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고통 끝에도 향기는 남는다는 것. 영숙은 펜을 멈추고 미소 짓는다. 영숙은 들꽃을 손에 든 채 바다를 향해 선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인다. 영숙은 들꽃을 바다를 향해 던진다. 안녕! 잘 가! 과거의 나! 이영숙! 고생 많았어! 하지만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다. 영숙이 양팔을 벌려 바람을 맞는다. 1년 후 서점 직원이 신간 코너에 책을 진열한다. 시집 장미의 가시. 저자 이영숙. 표지에는 붉은 장미와 날카로운 가시가 그려져 있다. 손님이 책을 집어든다. 이 시집 요즘 화제더라. 실화 바탕이래. 영숙은 이제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카페 주인이 되었다. 손님들에게 꽃차를 서빙한다. 벽에 걸린 액자. 영숙의 시가 적혀 있다. 노트에 새 시를 쓰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석양이 아름답다. 테이블 위 작은 화분. 이름 없는 들꽃이 소박하게 피어 있다.
영숙이 시를 읊듯 말한다. 장미는 시들어도 가시는 남는다. 그리고 그 가시는 다시 봄을 피워낸다. 영숙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야 내가 찾았어. 나를. 영숙이 홀로 해변을 걷는다. 석양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춘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닌 오직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영숙. 꽃은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하세요.